안녕하십니까? 탈북민들의 소식과 북한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는 평양 아나운서 김정희라고 합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곳 북한. 손 내밀면 닿을 듯 가까이 있는 북녘 땅과 저희가 서 있는 이곳 사이에는 군사분계선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길고 긴 사선을 넘어 남쪽으로 온 북한 주민은 이제 34여여 명에 이르는데요.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처음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입니다. 당장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고 혹시 간첩은 아닌지 조사도 하는 곳인데 우리 탈북민 출신 강혜린 리포터가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싶답니다. 강혜린 리포터가 둘러본 센터의 모습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4,000여 명. 저 또한 5명의 가족과 어선 한 척의 의지에 서해상으로 단체 귀순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주춤했지만 지난해 196명이 입국하며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선을 뚫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국내에 온 탈북민들. 내가 무슨 추억이나 그런 게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북한이 그립고 자시고도 없어요. 뭐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반항하면은 노동 단련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가게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현 상황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북한의 현실이 막막해 탈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탈북을 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기에 사람들마다 다르고 사연도 가지각색이죠. 하지만 탈북민들이 공통으로 겪어야 할 것이 있다죠. 네, 맞습니다. 2008년 문을 연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즉 하나원은 탈북민이 남한 생활을 시작하는 첫 관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는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이 사회로 나오기 전 가장 먼저 머물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탈북 이유와 과정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탈북민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 첩자가 섞여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탈북민들은 이곳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는 탈북민들이 입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입소실에선 칼 같은 금지 물품을 탐색하는 검색대를 통과하고 소지품도 검사합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등은 본인 동의를 받고 수거합니다.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실에서 국내 허가받은 약품으로 재처방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폐렴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우죠. 처음에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반발을 합니다. 자신을 마치 병균 덩어리 취급하는 것 같이 느끼니까요. 그리고 소지품 검사. 한글이 적혀 있지만 낯선 물품들. 고단했을 탈북 과정이 그려지죠. 마음이 아픈 것은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사진입니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가족들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 사진을 두만강을 건너면서도 젖지 않게 소중하게 들고 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입소 절차 후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는 탈북민으로 위장한 비탈북민을 가려내는 과정이라는데요. 간혹 조선족이나 북한에 거주했던 화교가 탈북민을 가장해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국적이 워낙 귀하고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진짜 탈북민이 맞는지를 규명해야 하는데요. 탈북민의 요건은 북한 이탈 주민법 2조 1항에 나와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규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탈북민이 맞다 할지라도 혹시 비보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없는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 9조 1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센터에선 지금까지 19여여 명을 조사했는데요. 이 중 비탈북민 190여 명, 간첩 11명 등 200여 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려내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의 정보력을 잘 모르는데요. 국정원의 정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찰나 국정원 선상님께서 혹시 제일 친했던 친구가 김옥순? 이라며 제 친구 이름까지 알더군요. 그 순간 느꼈어요. 북한은 졌다는 걸. 이 가운데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0년도에 황장엽 노동당 비서 암살 임무를 받고 정찰총국 공작원 3명이 잠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탈북민으로 위장했던 공작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경위와 고향의 특징 등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다 신문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센터는 국정원이 수십 년간 축적한 대북 정보와 최신 빅데이터 기법 등을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국정원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지내시는 동안에 어떤 불편한 점, 그리고 조사 과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인권에 대해서 침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3년 강요에 의한 진술 때문에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 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 덕분에 탈북민들은 두려움을 덜어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보이부라고 하면 엄청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다들 들어올 때 처음에는 떨려요. 혹시나 한국 정부에서 안 받아줄까봐. 그런데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데서 참 많이 따뜻함을 느꼈어요. 탈북민들은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이 생활실에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나만의 사회와 생활상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과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구비된 생활실. 혹시라도 침대가 불편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돌방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주로 2인실 이상의 다인실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군인 출신이거나 특수부대 출신 탈북민들은 1인실로 향합니다. 또한 입소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상주한 의무실에선 보호기간 동안 질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알게 된 제 지인은 10개월 아기와 지난달 입국한 제나씨입니다. 탈북 과정에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있었는데요. 또 중국을 거쳐 지난 2월 한국에 도착한 대불씨는 도서관에 꽂힌 10여여 건의 책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제가 보고 싶은 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책 많은 거에서 완전 북한이랑 달라서 너무 놀랐어요. 한국 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더라고요. 탈북민들은 시뮬레이터 기기로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준비하거나 컴퓨터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생활도 가상체험해 보는데요. 가상체험을 하면서 정말 낯설면서도 걸음마를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처럼 탈북민들은 마냥 새로워하고 즐거워합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남한 사회를 배워나가는 모습에선 여유와 즐거움이 엿보입니다. 종이에 키보드를 그려놓고 그냥 눌리지도 않는 걸 연습했었거든요. 재미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를 만지면서 교육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음악실과 체육관에선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남한살이를 시작한 제 주변 탈북민들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탈북민들은 한국에 올 때는 다 열심히 살려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강혜린 리포터님 감사합니다. 이상 5월 3일 토요일 아침 8시 뉴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